현재 로우의 개수는 4. 네, 4행이라고 나오고요. AR2의 0번 행의 개수를 알려줘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행번호도 그렇고 열번호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인덱스가 다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0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1행, 2행, 3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AR2의 0번 인덱스 행에 대한 개수를 알려줘라 그러면 여기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자,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는 현재 3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행과 열의 개수를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사이즈를 확인을 해 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겠지만 AR.size라고 해보면 AR2 우리가 AR 안 만들어놔서 네. 사이즈는 가로 없이 사용할게요. 네. AR2의 사이즈를 알려줘라 라고 해주면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출력이 됩니다. 현재 4행 3열에 12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열이 지금 뭐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바로 그냥 눈으로 확인하지만 배열이 엄청 큰 빅데이터가 들어있는 배열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보는 실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코드로 작성을 해준 거랑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어 보면서 배열을 만들어 보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왼쪽에 목차를 클릭을 해 보시면요. 여기 줄 3개짜리 있는 목차를 클릭을 해 보시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세요. 내려서 보시면 실습 문제 1번 배열 생성이라고 돼 있죠. 배열 생성을 클릭을 해보시면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배열은 현재 대괄호 안에 또 다른 큰 대괄호 안에 또 다른 대괄호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 보니까 몇 차원 배열일까요? 이렇게 돼 있죠. 형태가. 이거 몇 차원 배열일까요?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3차원이요? 우리가 이제 이 배열의 모양을 확인을 하려면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앞에 대괄호의 개수 혹은 뒤에 대괄호의 개수만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게 1차원인지 2차원인지 3차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2개가 들어있죠. 그러면 2차원입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원소가 들어있는 2차원 배열. 자, 우리가 좀 진도를 다 빼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 지금 원소의 그 형태를 보니까 10, 11, 12, 13, 14 이와 같이 일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씩 증가하는 배열은 어레인지를 통해서, 즉 규칙적으로 증가하거나 규칙적으로 감소하거나 하는 그런 원소가 들어있는 배열을 만들 때에는 어레인지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어떤 데이터의 타입들이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 막 10, 7, 13, 막 이런 식으로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한 땀 한 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레이를 통해서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 규칙적인 것들은 어레인지를 통해서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도 어레인지를 통해서 만들어줄게요. 어레인지 가로 안에 스타트는 10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10, 끝값은 24까지 끝났죠.
근데 24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보다 한 칸 더 많은 25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끝값은 여기 25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25 이전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24가 포함이 되려면 25라고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텝은 일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됩니다. 네, 생략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배열을 만들어라 해서 프린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1차원 배열로 만들어졌죠. 10부터 25, 24까지 1차원 배열이 만들어졌고, 자, 얘를 리쉐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리쉐입을 해보면 여기 어레인지 가로 안에 가로 닫아주고 점 여기다가 해주셔야 됩니다. 리쉐입 가로 안에 몇 행 몇 열로 만들어주냐면 자, 얘는 3행 1행 0부터 시작하죠. 0, 1, 2, 3행이고 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3행 5열입니다. 자, 그러면 리쉐입 가로 안에 3,5라고 해줘서 모양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실행시켜 볼게요. 네, 이와 같이 10부터 24까지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예. 우리 어떤 분이 지금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셨을까요? 이승진입니다. 아, 네. 이승진 선생님 여자분이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 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혹시 잘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코드 바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쭉 긁어서 채팅창에 주시면 어, 캡처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캡처 안 하시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코드 보고 바로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시 3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목차에서 3차원 어레이 생성하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네, 3차원. 자, 3차원은 뭐 2차원하고 똑같긴 한데 대괄호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시면 대괄호 3개, 중첩 대괄호가 3개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레인지를 통해서 만들 때는 이렇게 스타트 값, 엔드 값 스텝 주고 리쉐입으로 여기가 잘못됐네요. 로우뿐만 아니라 뭘 해줘야 되냐면 3차원은 페이지라는 걸 갖고 있어요. 여기를 수정할게요. 페이지, 로우, 칼럼 이렇게 3개. 페이지가 있고 그러니까 면, 행, 열 이게 3차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면, 행, 열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네, 혹시 여러분들 이 자료 수정하실 때 여기 이쪽에다가 따닥 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어레이를 통해서 1부터 12까지 가지고 들어가 있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3차원 배열 생성해 보고요. 네. 자, 3차원 배열을 생성했더니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죠. 이게 1, 그러니까 0면. 그다음에 얘는 1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0면 안에서 행이 몇 개냐면 행이 2개가 되죠. 행이 2개, 열은 3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즉, 2면, 2행, 3열의 3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1면이고 행은 2개, 열은 3개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자, 이번엔 여기 문제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다시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문제 2번으로 가셔서 배열 생성. 자, 3차원 배열이 좀 어렵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 한번 먼저 순서를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턱대고 만들면 인제 만들다가 오류가 발생하니까. 자, 한번 봐 보세요. 여기는 0 면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1 면, 여기는 2 면. 그러면 각각의 원소들이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볼게요. 74, 79, 84, 89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5씩 증가하고 있어요. 즉 열의 요 데이터가 5씩 스텝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0 면과 1 면이 또 어떻게 증가하는지 볼게요. 맨 끝에 값이 129고 그다음 1 면에 시작하는 값도 134인 거 보니까 얘도 5씩 5를 건너뛰었네요. 그리고 134, 139, 144 이것도 마찬가지로 5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189 다음에 194. 결국은 이 배열은 74부터 249까지 5씩 증가하고 있는 배열입니다. 3차원 배열. 자, 그러면 어떻게 일률적으로 규칙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해 볼게요, 같이. np arrange를 통해서 만드는 게 좋겠죠. arrange. 자, 이때 우리 arrange에 r이 한 번이에요. 가끔 이제 arrange라는 그 단어가 있어 가지고 r을 두 번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류가 나는데 arrange r 한 번이라는 거. 자, arrange 해 주고 시작값은 74. 끝값은 어떻게 될까요? 끝값. 그냥 마이크 항상 켜두고 계셔도 괜찮아요. 끝값은 뭘까? 네, 249인데 인제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 줘야 될까요? 250이요. 네, 250, 스텝은 5 이렇게 해 주면 1차원 배열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다가 점, reshape 가로 안에 3면, 3면 안에서 각각의 각 면 안에서 3행, 4열. 그쵸? 각각의 면이 3개, 각 면 안에서 행이 3개, 열은 4개 해서 3면 3행 4열의 배열을 만들어라 하고 하게 되면 3차원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프린트 함수 없이 이렇게 출력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전부 다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지만 어레이로 감싸 있기 때문에 얘는 리스트가 아니라 어레이입니다.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컴마 같은 거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프린트 함수 넣어주시면 돼요. 프린트 함수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네,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배열까지 생성해 봤고요. 4차원부터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차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4차원부터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쓸 일도 많이 없고요. 네. 자, 우선 그러면 3차원에서 각각의 면의 개수, 행의 개수, 열의 개수를 파악하실 때는 아까 우리 2차원에서 했던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len 가로 안에 변수 명만 써주면 3차원이기 때문에 면의 개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3 변수명에 대괄호 안에 0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배열이 3차원이기 때문에 0면의 개수, 0면에 들어가 있는 개수는 결국은 행의 개수가 되겠죠? 행의 개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3에 0,0이라고 했다. 그러면 얘는 AR3의 얘는 행이죠. 그러면 면과 행에 들어가 있는 열의 개수가 의미를 해요. 제일 마지막에 행으로 끝났기 때문에 행 안에 들어있는 열의 개수가 반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원 배열의 페이지, 로우, 칼럼의 개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AR3는
여기 위에서 만들어 놓은 배열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위에서 배열은 두 개의 면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각 면 안에 두 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 각 행 안에 세 개의 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배열의 디멘전, 즉 차원을 확인하는 변수로는 ndim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변수라서요. 우리가 이제 익혀놨다가 쓰시면 돼요. 배열의 축이라든지 차원의 개수를 확인할 때는 ndim, 모양을 확인할 때는 .shape, 사이즈, 원소의 개수를 확인할 때는 size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R3.ndim, AR3.shape, AR3.size 하면 이와 같이 각각의 배열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워두셨다가 필요할 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3차원 배열까지 만들어 보는 일을 했고요. 이번에는 그 배열을 가지고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그래프에서도 봤듯이 배열을 넘파이, 판다스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리스트로 하면은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고 반복해 줘야 하는 일이 많은 반면에 배열이나 좀 이따 배울 판다스를 통해서 연산을 하면 엄청 간단한 코드로 동일한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배열, 판다스, 넘파이, 판다스 이렇게 각각 인기가 많은 거거든요. 자,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1차원 배열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각각의 원소를 더해주고 싶어요. 즉, 1 더하기 4, 2 더하기 5, 3 더하기 6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리스트였다면 후문을 반복하면서 혹은 while문을 반복하면서 하나하나씩 불러와 줘야 돼. 두 개의 리스트에서 너 0번 인덱스 있는 거 너 나와 이렇게 해서 더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고 1번 너 나와 해서 더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배열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거를 배열 변수명 이렇게 저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A 더하기 B만 하면은 각각의 원소들을 다 동일한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해서 그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더하기뿐만 아니라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든 연산자들 전부 다 변수 이름만 써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즉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걸 리스트로 작성해서 반복하려면 굉장히 코드가 한 대여섯 줄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행렬끼리 원산을 할 때 크기가 다른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5행 3열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5행 1열이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연산을 더하기 연산을 해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지금 동일한 인덱스끼리 더해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인덱스가 없잖아요. 여기는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그래도 넘파이에서는 알아서 이 배열을 이와 같이 바꿔줍니다. 알아서 바꿔줘요. 즉 0, 1, 2, 3, 4를 이렇게 다 확대시켜주죠.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자동으로 알아서 확대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0 인덱스는 0끼리, 네, 1은 여기 동일한 자리끼리 더하기 연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기능도 들어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아래쪽에 있는 코드 볼게요. 먼저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세 개의 배열을 만들어서 자, 하나는 4행 3열의 배열, 또 하나는 1행 3열의 배열, 또 하나는 4행 1열의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 사이즈가 다르죠. 그리고 AR 더하기 제로를 해라. AR 더하기 2를 해라. 즉 각각의 0, 1, 2라는 변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더해라, 뭐 빼라 해도 브로드캐스팅 기능을 지원하면서 알아서 배열을 사이즈를 딱 키워서 맞춰주고 연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게 어떨 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들어있는 원소에다가 각각의 뭐 웨이트를 주고 싶어요. 네. 웨이트를 뭐 5, 3, 3만큼, 뭐 3배만큼, 2배만큼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주고 싶다. 그러면 얘에다가 얘를 어떻게 곱해줘야 되겠죠. 네. 그럴 때 연산을 쉽게 한 번에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교 연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벡터 연산을 지원합니다. 벡터 연산이라는 게 우리가 수학에서 1차원 배열을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벡터 연산이라는 게 각각의 음 배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연산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와 같이. 네. 자, 그래서 B가 10보다 크냐라고 해 줬어요. 그러니까 B라는 배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10보다 큰지 비교를 해 주게 됩니다. 자, B는 현재 어떤 배열이냐면 출력을 한번 해 보면, 네, 4, 5, 6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네요. 그러니까 10보다는 3개의 원소가 다 10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다 작으니까 폴스하고 채워지겠죠. 보시면 다 폴스로 채워졌는데 그 결과도 또한 배열로 만들어졌어요. 리스트가 아니라 배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산을 한 결과도 배열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B를 퍼센트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죠. 나머지. B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2라고 같으냐라고 연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true, false가 나오겠죠. 자, 4, 5, 6인 경우에 홀수만 2라고 같겠죠. 홀수 있는 부분만 true가 되고 나머지는 다 false로 채워지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비교 연산, 논리 연산에 대해서도 벡터 연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쉽게 한 줄의 코드로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자, 논리 연산의 경우에서는요. 연산자 기호가 좀 달라져요. 아마 여러분들이 파이썬 지난주에 기초 배우시면서 논리 곱, 논리 합, 논리 뭐 부정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셨을 텐데,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을 이어서 붙일 때 뭐 AND 연산자를 쓰거나 혹은 OR 연산자를 써서 여러 개의 조건들을 비교할 때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넘파이를 이용해서 이러한 논리 연산을 할 때에는 AND나 OR, not을 쓰시면 안 되고 기호로 이렇게 앰퍼샌드 기호는 AND 연산자, OR은 바기호를 써야 OR 연산자. 그 다음에 not은 물결 표시로 써야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넘파이 어레이 배열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키를 162로 뭔가 기준값을 줬어요. 자, 그리고 넘파이 배열 또 하나 남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C라는 배열. 자, 비교 연산과 논리 연산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 보시면 A가 하이보다 더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A는 현재 여기 175, 157이 들어있는 배열이고 하이보다 더 크냐라고 했으니까 얘는 false가 되고요. 얘는 true가 되고 얘도 false가 되겠죠. 즉 false, true, false라는 배열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로가 먼저 있으니까 얘를 또 연산을 먼저 하겠죠. C가 여자하고 같으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배열을 보는 거죠. 자, 얘는 같으니까 true.
또 여기도 같으니까 true, false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요 가로 앞에 물결 표시가 들어있어요. 즉 얘를 not으로 바꿔버려라 라는 말이죠. 그러면 not이기 때문에 얘가 요게 아니라 다시 반대로 바뀝니다. false, false, true로 바뀐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라겠냐면 OR 연산을 하라겠어요. OR 연산. 봐. 자, OR 연산은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인 연산이 OR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false이고 false이니까 당연히 false가 되고 true이고 false인데 하나만 true여도 true니까 true가 될 거고 false하고 true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true가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는 false, true, true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그 결과가 네, false, true, true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열 안에 사실 여러 개의 어떤 조건들을 막 줘서 활용을 할 거예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막, 학생의 키나 몸무게나 혹은, 어떤 체력 검사해가지고 체력이 뭐, 잇몸 일으키기가 10개 이상이냐 막 그런 것들이 막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키가 150 이상인 사람들만 뽑아라. 뭐 몸무게가 키가 150 이상이면서 몸무게는 뭐 60kg 이상 비만인 애들만 뽑아라.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조건을 주면서 쓸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와 같이 넘파이 배열로 쉽게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과 리스트를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빅데이터를 사용할 때 배열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이 비교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은 가장 간단한 차이부터 보시면요. 자, 바나나, 딸기, 100, 그 다음에 5.5, BTS, 블랙핑크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얘는 리스트죠. 네, 이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it's list라고 해놨고요. mp.array로 10, 20, 30 얘는 배열입니다. 두 개의 배열과 하나의 배열과 하나의 리스트를 우선 만들어 놨고 그러면 얘를 한번 출력을 했을 때 그 아래쪽 코드 사실 아까 출력의 차이점은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리스트는 컴마가 들어가고 배열은 컴마가 안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차이인 거고요. 네. 자, 타입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의 타입과 배열의 타입을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리스트는 클래스 리스트의 타입을 가지고 있고 배열은 numpy.nd array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제 차이를 그냥 단순한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리스트에다가 곱셈 연산을 해봤어요. 그리고 배열에다가도 곱셈 연산을 해봤습니다. 그 차이를 보시면 리스트는 곱셈 연산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래의 리스트에다가 똑같은 리스트를 하나를 덧붙여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네, 그냥 하나의 리스트가 더 길어지면서 똑같은 원소가 두 번 들어가 있는 거죠. 배열은 곱셈 연산을 해라라고 하면 10, 20, 30에 곱하기 2를 해서 20, 40, 60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이 연산의 차이가 다르고요. 즉 배열은 벡터 연산을 해주기 때문에 각 원소 안에 연산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는 배열과 리스트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함수들을 메서드들이라고 하는데 메서드들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료형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리스트 타입이고 ND 어레이 타입이기 때문에 자료형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기능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니나 ARG 맥스, 뭐 라운드 이런 게 없어요. 뭐 평균을 내라. 뭐 최대값을 가지고 있는 인덱스를 찾아라. 그 다음에 소수점 몇 자리로 표현해라. 이런 것들이 다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실 분 계실까요? 왜냐면 리스트는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들도 이렇게 막 다 들어가죠. 네. 그래서 요런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의 평균을 내라 막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제 배열에는 요러한 연산이 있는 거 쓸 수 있는 거죠. 자, 물론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문자이면 뭐 평균 못 내고는 하겠지만, 네, 전부 다 동일한 타입만 뭐 숫자가 들어 있거나 실수가 들어 있거나 뭐 이럴 때는 평균이나 뭐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수 있겠죠. 자, 반면에 배열에서는 append나 remove나 extend 이러한 리스트에서 지원해 주는 기능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들이 있고요. 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연산 속도에 있습니다. 네. 연산 속도에 있는데 우리가 뭘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 각각의 리스트로도 그 데이터의 개수를 어깨를 만들어 보고 배열도 어깨를 만들어 봤어요. 어깨의 데이터는 굉장히 큰 데이터죠. 물론 단순한 숫자들이 큰 숫자도 아니고 단순한 숫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뭐그 데이터의 크기는 커더라도 연산은 뭐 빠르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깨의 숫자를 만들고 곱하기 2를 해 보도록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는지 테스트를 해본 코드예요. 자, 우선 한번 실행부터 할게요. 이 코드는 텍스트 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셔서 코드 셀을 만들어 주시고 코드 셀 안에서 붙여넣기 하신 후에 실행을 하셔야 돼요. 네. 자, 이 상태에서는 실행 안 됩니다. 텍스트 셀에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하셔서 코드 셀에다가 넣어 주세요. 그런 후에 실행을 하고 실행을 시켜서 그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보시면 여기에서 한참 기다립니다. 제가 이 코드를 우선 설명을 안 해드렸고 여기에서 한참 기다려요. 한 10초 이상은 기다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다 끝나면 그 나머지는 후루룩 하고 지나갑니다. 네, 그렇죠? 자, 리스트의 실행 시간은 10초 정도가 걸렸고 배열의 시간은 1.3초 정도가 걸렸어요. 정말로 딱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발생했는지 쉬는 시간 갖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에 뵙도록 할게요.